12장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오색은 영인 몸맹하고 오음은 영인 이롱하며 오미는 영인 구상하고 치빙전력은 영인심 발광하며 남득지화는 영인 행방하나니 시로성이는 이복하고 불이복이라 서로 급히 지참이라 다섯 색깔은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고 다섯 소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귀를 멀게 하며 다섯 맛은 사람으로 하여금 맛을 상하게 하고 입을 상하게 하고 말달리고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열광케 하며 얻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을 해롭게 하나니 이 때문에 성인은 배를 위하고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네, 이제 우리가 만남 속에서 사는데 그 만남을 가지면 첫째 인식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게 알미고 그 알미 생겨나나 그러면 판단작용이 일어나서 결정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행위로 넘어갑니다. 근데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이 문제입니다. 두 가지로 되네요. 우리가 심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몸으로도 대상을 인식하고 마음으로도 인식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개를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먼저 감각기관이 먼저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오색입니다. 제일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감각기관으로 했을 때는 눈과 귀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행위가 되는 것은 귀부터 됩니다. 행위에서 대상을 인식하잖아요. 그때는 눈은 작용을 안 해요. 귀가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작용하냐? 전신이 작용해요. 전신이. 육감인에 송각이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전신이 대상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이때는 심신이 분열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딱 타고 나냐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눈을 못 뜹니다. 역시 귀가 제일 먼저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빛과 여기에 조절이 가능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주안점으로 바뀌냐. 귀가 제일 먼저는 주의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에 눈으로 바뀝니다. 눈은 경험은 경험이로되 직접 경험 성격이 강합니다. 귀는 경험은 경험이로되 간접 경험의 성격이 짙습니다. 이거 두 개만 했을 때. 지금 여기에는 직접 보고 직접 들으시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오늘 그 노자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냥 그러면 보지는 못하고 듣기만 해요. 그래서 이게 직접 경험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한 자리에서 듣냐 그러면 이거는 듣는 데는 직접 경험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뭘 더 이제 신뢰하냐? 이걸 신뢰해요. 그래 너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냥 직접 확인을 해보고 결론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오색부터 나와요. 원래 감각의 시작은 귀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순서로 놓은 게 아니라 무엇이 더 강하냐. 그래서 색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노자에는 우주론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이 노자의 우주론을 인식을 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동양에서는 불교나 유학이나 우주론이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우주는 이 하나로 이걸 기라고 그럽니다. 노자의 입장에서는요. 기,
허, 무, 도, 생, 나중에 신자도 나옵니다. 신,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대상을 지칭하는 그 대상의 강조점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이건 현상으로 왔을 때의 얘기고, 생명체의 문제는 신이고, 나머지 이것은 생명체를 가능한 생명체 자체예요. 근데 용어가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 설명을 달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생명체 자체라는데, 근데 왜 허라고 말했냐? 이 형이 없으니까 왜 허라고. 신은 뭐냐? 이 형이 없는 이것이 구체적인 이 모양새를 갖췄다. 그래서 신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는 그냥 무작정 되는 게 아니라 우연론도 아니고 아니면 조문주가 있어가지고 이래가 저래도 아니고 그 자체 원리가 있다는 걸 거의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상대지선이라 유물혼성이라 그 배웠지 않습니까? 하고 자체 원리가 있다는 걸 거의 보여요. 모든 생명은 생명체로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면 그 안에 자체 생명의 원리가 구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의사연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도 배워서가 아니라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게 바로 무의 세계입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작동이 딱딱해요. 그러면 그게 방법론으로 되면 허심이네, 무심이네, 도심이네 이렇게 돼요. 쓸데없는 마음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허심입니다. 그럼 본래성이 드러나죠. 도심입니다. 그게 바로 무심이에요. 같은 말인데 어떨 때는 존재의 입장으로 말했고 어떨 때는 인식의 측면으로 어떨 때는 가치, 실천의 측면으로 어떨 때는 이 생명의 입장으로 어떨 때는 생명체의 입장으로만 이렇게 저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 그냥 이거 하나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노자 그러는데 어찌 생겼대요? 하나 그러면 이것만 말씀한 분이 있어요.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은 뽑으라고 하더라. 이것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이것이 다 종합됐을 때 됩니다. 근데 하나에는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용어에 속지 말고 용어가 지칭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첫 번째 우리 인식과 언어의 한계성, 유용성을 첫머리에 딱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에서 2장에서 왜 가라면 그걸 아는데도 그렇게 못하냐. 실상을 어떠해가지고 동시적 상대성으로 사람들이 선을 선이라고 하지만 그건 불선일 뿐이고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은 아니지만 그것은 추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유무상생을 해가지고 동시력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래성을 모르고 엉뚱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3장에서부터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의 해기분, 화기감, 동기진이 나왔잖아요. 그런 면을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을 여기서 제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기의 예리한 것을 꺾어라. 해기분, 뒤섞인 것을 풀어헤쳐라. 화기광, 진리와 빛과 하나 되라. 동기진, 세속 모든 남나라의 존재들과 같이 어울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날카로운 걸 꺾으라고 했는데 도대체 날카로운 것은 뭐며? 그걸 어떻게 꺾으란 말입니까? 안 꺾이면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나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이런 것이 하나인데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이것이 움직이면 크게는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고요한 데서 움직이면 정의 세계입니다. 아니 동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천천히 음의 세계에서 동으로 오다가 극대화되면 계속 갈 것 같은데 바로 극직반으로 동이 끝까지 가버리면 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커져요.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완전히 다시
이 음으로 극지에 오면 다시 극지반으로 동으로 됩니다. 이게 변화의 원리입니다. 점진적으로 한 측면을 유지하다가 끝까지 가면 반대반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것이 곧바로 커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또 역시 끝까지 가면 지속되는 게 아니라 바뀌어버려요. 조역에서는 이것을 일양, 일음 이렇게 많이 써요. 존재의 실상의 움직임의 양상은 뭐냐? 일음, 일양식이구나. 한 번은 음하고, 한 번은 양한 것, 그것을 도라고. 도는 그냥 움직임이 아니라 움직임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일, 일, 양이라고 합니다. 노작은 그것을 채용합니다. 음양론. 그래서 이건 생명으로는 하나인데 크게 모양새를 해봤더니 이 움직이는 측면이 강한 것이 있고 정의 측면이 강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움직임의 측면은 강한 것을 양이라고 했고 고요함의 측면은 강한 것을 음이라고 했습니다. 음과 양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동정이 있는 다음에 음양이 생깁니다. 음양이 있어서 동정이 있는 게 아니라 동정이 있으니까 음양이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음양은 없어요. 관계 속에서 이때는 양층으로, 이때는 음층으로 벌어질 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벌어지냐 그러면 일시적인 이 모양을 갖고 일시적인 요 모양이 내 존재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는 한 존재의 움직이는 측면과 고정되는 측면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이 개체끼리 말하면 잘 움직이는 측면의 존재가 있고 상대적으로 상대적입니다. 동정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럼 이것들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 여기서 뭔가가 벌어져요. 이게 바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는 것. 움직임에서 움직임으로 들어가는 것. 활발히 움직이다가 멈추는 것. 멈췄는데 완전히 멈춰버리는 것. 이렇게 네 개를 한 거죠. 이게 사상론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여러 터닝 포인트가 다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버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가서 전환이 됩니다. 예측이 가능해요. 그게 터닝 포인트인데 이게 바로 중앙투입니다. 조절자. 이것을 목, 하, 토, 금, 수. 이게 바로 오행론입니다. 또 이것의 존재 자체가 원래는 하나인데 그 기능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 저 세밀하게 끊어놓으면 4개, 세밀하게 끊어놓으면 5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 개체들이 하면 어떤 개체는 이것이 강할 수도 있고 어떤 개체는 이것이 강할 수도 있어요. 제일 단하다 이 목기가 강한 거예요. 얼굴이 붓다. 성질이 그냥 급하다. 하기가 강한 거예요. 여유만만하고 이 소통을 잘 시킨다. 토기가 강한 거예요. 아주 강단이 강해요. 불굴의 의지가 있어요. 때로는 속담도 부리지만 그 금기가 강한 거예요. 아주 지혜가 뛰어나. 아주 샤프해. 수기가 강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한테 동시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어요. 생명체로. 그러니까 이것들이 만나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가 2개로 나눠졌다가 2개가 4개로 나눠졌다가 4개가 5개로 되잖아요. 하나가 곧 5개로 된 거예요. 생명체. 그러면 이것들끼리 또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궁무진한 게 나옵니다. 그게 만이에요. 모든 철학은 시대적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은 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숫자 개념이죠. 근데 이 시절에는 1부터 10까지만 해도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만하다 그러면 모든 낱낱의 개체를 전부 가르쳐요. 만화. 동양의 오리지널은 1, 2, 5 만이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 말에 있는 게 5만 가지로 말하고 5만 가지로 갖춰놨다. 거의 거기 1, 2, 4상을 일단 빼고 1, 2, 5 만입니다. 하나가 10,000가지를 돼요.
그렇지만 망가지는 하나의 변화 양상에 불과합니다. 이게 각각의 만객끼리는 통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의 다양한 변화 모습입니다. 하나는 원리요, 많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원리와 현상은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은데 똑같아요. 그래서 일이 많이요, 많이 일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에서 만으로 바뀌었으니까 일중 만이에요. 하나에는 만이 들어있어요. 또 이 만은 이 하나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중 일이에요. 5만 가지 현상 속에는 본래인 돈은 하나 들어있어요. 그것을 유학에서는 본성이네, 양심이네, 성이네, 불교에서는 불성이네,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나 돼요. 개체의 측면에서 원리가 들어있을 때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음끼리는 현상으로 다른 것 같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너나 나나 똑같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게 동양의 그 우주론을 가지고 똑같이 인간의 본성까지 사회적 실천까지 동시에 설명을 해버려요. 우주는 동양에서는 천이라고 합니다. 남낮의 존재 중에서 우리는 인간이니까 이 측면을 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둘이 아니니까 천, 인, 한일입니다. 천이다. 이게 동양 철학을 하려면 이 우주론을 이해를 잘해요. 우리는 원래적으로 천인합을 그렇게 생겼습니다. 안 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동양 노장과 그 다음에 유학의 입장으로 보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현상으로 적용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말했을 때는, 본성으로 했을 때는 인, 예, 의, 지, 신이 배우지 않아도 갖추고 있는 게 본성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게 본성입니다. 남녀, 노소, 시대를 초월한 게 본성입니다. 사랑의 원리, 비례의 원리, 정의의 원리, 지혜의 원리, 신뢰, 소통의 원리. 이게 인의 지식입니다. 이것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게 정입니다. 정. 이건 성이라고 그러고 이건 정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희, 노, 예, 라고 그런다. 맹자는 이것을 측은지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얘는 사양지심. 의인은 수호지심. 지는 시비지심 이렇게 말했어요. 맹자는 사단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 성과 정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장도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 사니까 소리도 여기에 배당이 될 수 있어요. 색깔도 배당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청색입니다. 자연물로 했을 때 나무는 색깔이 검, 다 푸른색입니다. 불은 독습니다. 땅은 노랍니다. 가을이 되면 색깔이 그 휘황찬란했던 게 전부 퇴색해버려요. 흰색입니다. 겨울이 되냐 그러면 전부 땅 속으로 들어가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검은색. 이게 오색입니다. 이게 오색은 5가지만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딱 X를 뽑으니까 5가지로 요약이 가능하겠더라. 이게 오색이에요. 오색이 있으면 있을수록 영인 목명이다. 오색이 있으면 있을수록 칼라 텔레비전을 보면 볼수록 잘 보일 것 같죠? 못 봅니다. 지금 근데 길을 쓰고 다 칼라 텔레비전 하거든요. 칼라 텔레비전이 나오고부터 안경 쓴 사람이 기하도 없으려고 그래요. 다 보이면 잘 보일 것 같죠? 못 봅니다. 제가 실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를 포함해서 한번 봐보시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눈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측 상단에 뭐가 있습니까? 글자가. 칠판 우측 상단.
그러면 제 안경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칼라니까 몰라요. 네, 눈을 뜨셔도 됩니다. 칼라니까 몰라요. 예, 이 색도 들어오고 이 색도 들어오니까 내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분산돼서. 그게 오색, 영이, 동색. 원도는 무색이에요. 무색. 색이 없어요. 지금 이게 도의 색인데 색이 없지 않습니까? 현상들은 전부 색을 가지고 나와요. 이게 지혜의 눈은 보이지 않는 그걸 보는 게 지혜의 눈. 이 세상을 잘 볼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이것저것 다 하려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우물을 파라는 말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오음은 영인, 일용하고 나왔습니다. 역시 귀로 듣는 것은 역시 목각토금수 5개로 다 해당이 가능합니다. 궁, 상, 각, 치, 우, 이게 오음입니다. 우주에 많은 소리가 있는데 이 5개로 요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이음도 있고 중발음도 있고 이것이 합해짐도 있어요. 그 5만 가지 소리입니다. 기본은 5개로. 더 줄이면 크게 2가지예요. 높은 것, 양소리입니다. 낮은 것, 음소리입니다. 짧은 것, 양소리입니다. 긴 것, 음소리입니다. 고저 장단이면 끝이에요. 고, 다는 양의 소리고 저, 장은 음의 소리. 근데 그에 따라서 또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의 조합을 해서 이제 음악을 만들거든요. 아무 소리가 안 났을 때는 잘 듣습니다. 아무 소리 공허하다가 한 소리가 나면 잘 들립니다. 지금 제가 이 시간에는 혼자 얘기하니까 잘 듣습니다. 이 동시에 여기서 전부 말한다. 아무도 몰라요. 오음, 영인, 이름. 말을 하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오히려 몰라요. 유의의 관점에서는 말을 하면 할수록 5만 가지 말을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이 많아지면 그런 겁니다. 왜 꾸밈이니까. 사기꾼하고 2시간, 3시간 만에도 모릅니다. 근데 말은 좋은 말이 청산유수로 나옵니다. 오음, 영인, 이름. 잘 알고 싶으면 소리가 없어요. 외부에서 오는 소리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도 없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연세 드시나 그러면 아마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같이 생활하신 분이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뭐 말씀을 하나 그러면 이분이 딱 답변을 하시는데 동문 쳐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강박기관의 한계가 있고 첫 번째. 큰 소리 못 듣고 작은 소리 못 듣습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이 있으면 이 소리가 오잖아요. 절반만 듣고 가운데만 듣고 끝만 듣고 일쿵일쿵 맞춰버려요. 이것 자체도 한계가 있고 내 안에서도 계속 소리가 나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욕망, 저 욕망.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이거 알고 싶고 저거 알고 싶어요. 이것도 오음이에요. 근데 내 마음의 소리가 훨씬 복잡하다. 이 재밌게 써졌습니다. 이 롱자가. 귀에 용이 있잖아요. 이 귓구녕이 이렇게 가는 것도 하지만 웅 소리가 나가지고 아무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사방팔방 소리가 나면 웅 소리밖에 안 나요. 잡다. 이 말은 반드시 침묵을 동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큽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맨날 사랑한다고 한번 아는 것입니다. 말은 이 말이 있고 이것도 말입니다. 이것도 말이고 이것도 말이고 이 말이 제일 강해요. 이 말이 제일 약해요. 더 약한 게 뭐냐? 오음은 영인 이세로 아니 이롱 오생은 영음 목맹이라 이게 제일 약해요. 문자가 제일 약해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접근한다고 진심을 아는데 맨날 글자 타협만 하고 있어요. 진리하고 굉장히 멉니다. 근데 왜 이걸 가까이 하냐? 이 소리는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이 눈은 흘러가 버립니다. 근데 이건 남아있어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여기에 이제 각치 궁상우정인 각치 궁상우 나무를 치냐 그러면 소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딱딱딱딱 그러잖아요. 그걸 중국 사람은 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소리인데 그걸 특이하게 다르잖아요. 애기가 우리는 운다고 그럽니다. 어떤 데서는 노래한다고 그러고. 근데 어떻게 울고 노래하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응애응애 한다고 그러고 저기에서는 또 다르게 말해요. 여기서는 다 다르게 말하고. 그건 그냥 그것인데 그것을 들어가지고 표현했을 때는 가장 각색이에요. 이게 언어 문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화, 그 상대를 인식을 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본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언어의 유형은 갈라지면 한계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불 속에다가 이 쇠를 달고 가지고 물 속에 이냐 그러면 이게 이게 순서대로 해야 되겠네요. 이게 각치거든요. 아니 궁상이죠. 네, 상. 이것은 불을 이 타오를 때 소리가 이 사람들은 상상이 돼요. 불이 시성하게. 그 다음에 이 톤은 이분들은 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땅을 이렇게 하냐 그러면 소리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쇠를 치냐 그러면 이건 좀 불편한데 이건 좀 가까웠습니다. 깜깜 그러잖아요. 이것은 치 그러잖아요. 이게 각치궁상우입니다. 각치궁상우. 이게 우음이에요. 달고 가지고 물 쪽에다가 딱 집어이냐 그러면 치 합니다. 뜨겁게 달고 가지고 이 치 그러잖아요. 이게 이면 이 치. 그 다음에 이것은 물이 흘러갈 때 흘러가잖아요. 소리 내면서 계속 우면. 이게 천지자연이 하나니까 자연의 소리를 우리는 자연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대로 몸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해요. 한글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설 숨치고가 이 오행의 논리를 이 구강구조로 해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 여백 속에서 하나씩 일어났을 때는 제대로 전달되지만 동시다발로 일어났던 전달이 안 돼요. 이게 바로 오, 영인, 이동입니다. 현상이 많을수록 현상에 딸려가 버리고 본질을 놓쳐요. 그 다음에는 원래 순서적으로는 코가 나와야 돼요. 계산하는 시간. 근데 코가 빠졌어요. 그러죠. 곧바로 맛으로 갔어요. 오미로. 근데 상대적으로 코는 덜 작용하니까 그래서 코를 뺐습니다. 코를 이어야 됩니다. 오후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오후는 영인 비칠 막힐 진짜. 오후 다섯 냄새는 영인 비칠 사람의 코를 막히게 해요. 아무 냄새가 없을 때 한 냄새만 왔을 때는 이거 닭고기 냄새. 이게 어느는 마음의 발로니까 제가 닭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심신을 하나니까. 인심출현이다. 마음으로 인해서 말이 나와요. 인심출현. 그럼 이는 그치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내를 알 수도 있습니다. 이게 농담이 진담이에요. 정중한 말이 거짓말입니다.
이 공식 석상에 가서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뒷자리에서 중요한 거 하려고 하는 게 진심입니다. 이게 이 5 냄새가 다 맡으면, 이 냄새 저 냄새 맡으면 코가 꽉 막혀버려요. 냄새를 못 맡아요. 이 냄새도 맡고 저 냄새를 맡으면 잘 구별할 것 같은데 막혀서 몰라요. 밖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네. 할수록 밖으로 가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요. 원효스님도 그럽니다. 구저기하고 자기 안에서 구하고 물구 오해하고 밖에서 구하지 마라. 오색 이것은 계속 밖에서 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오미가 나왔네. 입으로 왔네. 귀에서, 눈에서, 코는 일단 생략했고 오미입니다. 그러면 이 맛은 신맛입니다. 열매들은 좀 신맛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불에 타버린 것은 맛이 어떻습니까? 네, 씁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나는 것들은 달짝지게 납니다. 그 다음에 이 쇠의 맛은 없습니다. 신 것은 이게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의 맛, 물의 제일 극치가 바닷물 아닙니까? 짭니다. 그러면 이게 오음입니다. 최고의 요리사가 맛볼 때, 감별할 때, 음식 할 때 보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양껏 뜹니다. 근데 그 심사위원들은 딱 보니까 이렇게 하세요. 여기 딱 가가지고 먼저 입을 헹굽니다. 그리고 이 한대무처럼 있어도 직콩맞게 뜨더라고. 네. 일이 아니니까. 많이 일이니까. 다 먹어봐야 말해서 아는 게 아니라 먹으면 맛을 몰라요. 근데 조금 하자 그러면 그 만에, 그 부분에 그 맛이 있으니까. 그냥 그 직콩만하게만 하면 제일 감별을 잘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음식을 보실 때 그분 보면 또 입을 헹굽니다. 그리고 아니야 다를까 그 음식도 제일 조그맣게 띄워서 드려요. 거기에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동양 철학의 특징은 이겁니다. 국이 있습니다. 이 국맛이 뭘까? 그러면 제일 소탈합니다. 이렇게 해서 맛보면 끝입니다. 네, 둘이 아니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떠가지고 딱 먹습니다. 전부 안 먹어요. 한 번에 끝이요. 우리가 했던 하나님. 근데 반대로 서양은 한 그릇을 먹어봐야겠어요. 이제 제가 지나치게 비유를 해버렸습니다. 동양은 원리유예요. 서양은 현상이에요. 상대적으로. 이게 다 먹어보는 것은 오미를 맛본 겁니다. 배가 불러서 몰라요.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집어이자 그러면 집어뜨고 집어이고 하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모릅니다. 적으면 오로지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맛이 있는 게 되서 파괴됩니다. 동양은 하나를 지향합니다. 근데 그 하나에는 전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가 나오냐면 치빙 전력은 영인심 발광합니다. 여기 또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몸이 빠졌어요. 우리 몸 자체도 이걸 통각이라고 해요. 통각. 원통 느낀다. 몸 중에 이것들 중요한 느낌들이에요. 귀, 눈, 코, 입이라는 것은 몸 전체의 통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하나의 사태들은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맛을 잘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일로 정직이에요. 지금 2학 전에 우리가 겨울에 특강으로 만났는데 그때 옷차림이 조금 했습니다. 몸이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봄이 되니까 옷차림이 조금 더 가벼우시고 산뜻합니다. 몸이 안 거예요. 이것이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물론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몸이 안 거예요. 몸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몸과 동양에서 말하는 몸은 다릅니다. 나중에
그 몸에 대해서도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드디어 그렇게 하면 마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마음이 나왔네요. 참 논리적입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고 그냥 조각불로 던져놨으니까 나는 이 보배가 흩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딱 빼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게 바로 도예요. 하고 무거기고. 여기서 마음이 본래 것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게 본래 마음인데 왜 그렇게 못하냐. 첫 번째 나온 게 치심, 치빙, 전력은 영인심 발광이라고 합니다. 말달릴 치, 말달릴 빙입니다. 말을 달리고 또 사냥을 하냐 그러면 내가 그 대상과 하나 돼서 그 잡았을 때 희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대상과 하나 되는 측면에 하나 됐다는 것은 나머지는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 소리를 들으면 상대적으로 몸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 상대적으로 여기를 보고 있다. 그럼 귀도 듣고 있거든, 저 소리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에 빠져가지고 치빙 전력. 최고로 사람들이 그 대상과 하나 돼가지고 발광하는 치빙. 말다짐은 얼마나 좋습니까? 드라이브하고 봄에 이 내용을 느끼고 그 다음에 스키 타고 쫙 돌리고 사냥하고 하면 얼마나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의 본래성이 그 현상으로 가버리니까 본래적인 마음이 없었던 대로 그건 희열이 넘치니까 발광이 되거든요. 본래성을 잃고 이성을 잃고서 야호 좋다 이게 발광입니다. 근데 요즘 사격장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봤을 때 그래 그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자기한테 있는 옛날에 어떤 지식인이 자기에 있는 이 석궁을 가지고 쏘아봤잖아요. 그게 바로 스님이었어요. 지금 이번에 자기 자식을 이 고통의 세계에서 먼저 보내시니라고 3개월 동안 조금씩 분유를 주셔가지고 미리 편안한 세상으로 먼저 인도를 했어요. 치빙 전력입니다. 실제 존재의 여기가 아니라 가상의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삼일행의 세계. 사실과 가상을 구별하는 점. 인터넷의 치빙 전력입니다. 권력 추구가 치빙 전력입니다. 도통하려는 게 치빙 전력입니다. 내 마음이 한 군데 탁 쏠려가지고 그거밖에 모르면 치빙 전력입니다. 마음의 치빙 전력이 훨씬 무섭습니다. 과학자가 개사슴록의 왕이잖아요. 개는 무섭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미칠 왕입니다. 그래서 서경에서 그걸 멋진 말을 합니다. 극념 작성하고 망념 작성이다. 한 생각을 이기면 성인이 되고 한 생각을 잊어버리면 미치광이 됩니다. 성인과 미치광이가 정해진 게 아니라 한 생각, 한 끗 차이입니다. 나쁜 생각을 이기면 영은 영이로 돼. 영은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어. 나쁜 한 생각, 지금 일어나는 그 한 생각을 잃으면 내가 본래 상태잖아. 그게 성입니다. 지금 본래성을 잃어버리면 한 생각, 좋은 생각, 본래 생각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 나는 미치거든요. 말로 행동을 하든 안 하든 간. 제 동양 공부는 마음 공부. 영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입니다. 지금 생각. 성인과 미치광이는 없습니다. 나는 성인도 됐다, 미치광이도 됐다. 성인이라는 분은 이 생각이 쭉 지속되는 분입니다.
도통하려는 게 제일 치는 결례입니다. 도통하려는 사람 참 그 못입니다. 저는 도통까지 기약 안 해도 제 차 죽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치빙 전례비예요. 그 뭔가 제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게 미쳐가지고 추운지도 모르고 처자식이 밥을 굶는지도 모르고 그게 영인심 발광입니다. 발광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대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불광이면 불급이다. 이때 광은 뭔 광이냐? 논어에서 광자라고 중도를 행하는 산지를 못 얻으면 필야 광견을 그랬거든요. 광이나 견자라고 했어요. 이때의 광은 좋은 말이에요. 사소한 유리의 세계에 매이지 않고 무로 모든 것을 바쳐버린 사람. 이게 좋죠. 광자가 두 광자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측면에서 불광이면 불급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광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 눈에 보이는 것을 떨구고 이걸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면 그 세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광이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도 쓰이고 하고 부정적으로도 쓰입니다. 그 긍정 바꿔서 영자는 좋지 못한 생각인가요? 이때는 안 좋은 생각이고 이때는 좋은 생각이고. 같은 내용이지만. 예, 다릅니다. 이 한문이 이게 좋아요. 왜 생각하게 하거든요. 자기가 직접 발견합니다. 예, 압축해버리고 생략하는 게 한문의 특징이거든요. 이 철학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은 더 좋아요. 왜? 언어는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한글로 철학해버리면 일상 한글 어도 있지만 철학 한글 어도 있거든요. 네, 한글로는 철학 못한다. 한문으로 철학해야 쓴다. 당신 생각입니다. 그분은 한문을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글에 대해서 그 좋은 점을 아직까지 당신 스스로 생각을 안 해보시고 한글로 그렇게 좋은 글을 적어보지 않은 분입니다. 저는 한글 전형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남득지화는 영인 행방하는 얻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을 해치게 합니다. 그렇죠. 얻기 어려운 것은 유한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려는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또 모든 존재들이 그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거에 대해서 전부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남득지화예요. 그러니 기운이 갖고 싶은 마음이 든 사람은 정당하게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누가 꼭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면 불법을 자행합니다. 행방. 남득지화는 영인 행방입니다. 이래 지금 신자유주의에 의해 가지고 양극화가 왔습니다. 불로소득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재산을 늘리려고 하고요. 그게 영인 행방입니다. 대표적인 영인 행방입니다. 불로소득. 그 다음에 집, 땅 투기해가지고 그 돈이 행복을 갖다 준 것 같아가지고 남득지화는 행복을 해요. 인면수심을 자행합니다. 내 자식이 다른 자식과 똑같은 인격이고 생명을 가졌는데 둘이 보니까 내 자식은 좋은 학교 가야 돼요. 그래서 집은 여기 좋은 데 살면서 공기 좋은 데서 자기 자식은 좋은 학교 보내려고 거기는 안 가요. 이 집은 버리기가 싫으니까 추서 이전합니다. 대물림 시켜주려고 행방입니다. 여자는 현실과 같이 읽어내면 다양합니다.
뭐지? 이 감각기관의 해보다는 마음의 해가 훨씬 큽니다. 이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성인은 이것도 압니다.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것도 알아요. 또 이것이 세속의 진리라는 것도 압니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세속의 진리, 본연의 진리가. 그래서 성인은 포용을 합니다. 화를 합니다. 왜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나의 삶의 행태거든요. 이것을 세속에 돌아오고 인도라고 해요. 본연에도 천도랑 구별합니다. 동양 철학은 도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무도 도고 유도 도예요. 삼무행도 도고 삼일행도 도예요. 근데 삼일행의 도보다는 삼무행의 도가 여전의 세계니까 글이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시로 성인은 위 보하고 불이 목이다. 배는 동양에서는 생명의 근거입니다. 오장육부와 여가 있어요. 이게 생명입니다. 배는 생명입니다. 무의 세계. 이거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게 작용모델. 작용모델. 근본이에요. 목은 뭐냐? 눈, 귀, 코, 입, 몸, 그것의 준말입니다. 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말했잖아요. 귀, 이것을 싹 잡아야 돼요. 근데 문장을 줄이기 위해서 위, 목이라고 딱 한 초리 해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게 글보는 눈입니다. 생략했다. 그리고 눈이 가장 직접적으로 대상을 인식하니까 그 많은 것 중에서도 특히 눈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배는 생명 그 자체, 번지. 눈은 현상. 부분만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저것을 버리고 바로 목부터 나머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본연의 세계에 이것을 찾아. 근데 이제 이 급히 지차는 뭐냐면 과정론이에요. 과정론. 사람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인간은 똑같은 하나인데 행위 방식에 의해 가지고 말 그대로 살아버린 사람, 성이 도통한 분. 그 다음에는 여기에 정반대를 사는 백성, 범인, 유아우로 하면 소인, 불교로 하면 중생. 근데 여기에서 일이 지향하고 싶어요. 이 과정론에 있는 사람. 이게 급지차예요. 이 세계를 떠나서 일이 가는 거예요. 급지차. 일이 딱 가버리면 취하고 버릴 거리 없답니다.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동양 철학의 매력입니다. 여기에서 일이 가라. 이게 일반적인 철학 사유의 세계입니다. 근데 동양 철학은 마지막에서는 이것까지 제거해버려요. 왜? 이것도 급비치차하는 선택이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발동했다는 거예요. 선한 생각이 발동했지만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 선한 생각이 있을 때 다른 생각들은 꼼짝달싹을 못해요. 다른 것이 왔을 때 파악을 못해요. 이게 그것까지 넘어버려요. 그게 무의사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급비치차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를 제가 여러 개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여기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무연금 예만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네. 노자를 더 이렇게 문학적으로 다양한 사태를 통해서 그 진리를 설명하고 길을 보여주는 게 장자입니다. 그 장자에 그 무연금이라는 그런 게 나옵니다. 개가와 동작이 그런 것도 나오지만 김홍도 선생의 자화상을 보냐 그러면 거기에 서재 양식이 되어 있고 검은고가 들려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검은고를 보냐 그러면
일반적인 검은고를 보였을 때는 이게 줄이 다 있는데요. 어떤 검은고를 보냐 그러면 줄이 없는 것이 있어요. 이 줄 없는 검은고, 이게 무의 세계, 본연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줄이 있으면 저희가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오음으로 전환돼 버리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무연이라 하면 모든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오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본연의 세계를 무연. 오음은 본연의 세계를 표현한다고 하는데 제약을 줍니다. 네, 앞으로 이런 그림이 있으면 바로 이 사장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이렇게 상징장치를 썼구나 하면 됩니다. 근데 더 넘어가면 이거 만드는 것도 어리석어요. 검은고, 줄 없는 검은고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남한테 미안하잖아요. 이왕했으면 연주를 아름답게 해주지. 뭐 한다고 그냥 줄도 안 매놓고.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걸 독단이라고 합니다. 독단까지 가져야 돼요. 이것도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위험합니다. 진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 과정론에서는 아주 유의미합니다. 여기에 파묻힌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 봤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못한 짓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의 이름으로 자행한 전쟁입니다. 안다는 이름으로 모르는 사람들, 내 자식한테 가는 폭력이다. 그래 장자 같은 경우에는 이 수행론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자에서 이제 허심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노자에서도 허기심 이렇게 나왔거든요. 실기복 나왔었죠. 노자에서 이합전에는 벌써.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좌망이라고 해요. 좌망. 나중에 이제 장자의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좌망. 앉아서 잊어버렸다. 이게 넘어가면 선불교에서 좌선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진리를 쓸데없는 것을 잊고 진리에 하나 됐다. 그것이 아니라 이 자가 본래의 상태에 다 이게 자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은 잊어버렸다. 이게 좌망이에요.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 자선하는 분들이 헛고생한지 몰라요. 철학적 원리로 봤을 때. 본래의 세계와 관계의 차. 그래서 현상 세계에서 요것이 없는 것. 이게 마음이에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고목사이라고 합니다. 장자에 나온 것을 제가 그냥 오늘 급히 말씀드립니다. 고목사이라고. 고목, 내 몸은 고목과 같고 그러나 내 마음은 여기도 앞에는 몸이고 뒤에는 마음이잖아. 이걸 그렇게 극화시켜요. 장자. 사례라고. 고목나무는 봄이 되냐 그러면 죽었는가 싶었는데 싹이 나옵니다. 삼인행이 없는 상무행의 작용입니다. 사회 불씨가 딱 꺼져버렸어요. 그러지만 이걸 딱 삐적삐적 해보면 거기 불씨가 살아있거든요. 쓸데없는 생각이 없으니까 본래성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용력이 죽은 것이 아니라 강박기관이 쫓아갔던 그 다음에 치빙 전력했던 난득자를 얻고자 했던 그것이 딱 찾아들면 고목사입니다. 강박기관이 찾아드는 게 고목입니다. 뒤에 나온 마음의 두 가지 해야 하는 작용이 그치면 그게 사회예요. 그러면 사태를 있는 그대로 적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허위 대물입니다. 장자의 인식론입니다. 유명한. 이게 재물론에 나옵니다. 허위 대물. 텅 비워서 물건을 대한다. 우리 대부분 선입관을 아니면 무의식적인 선입관을 갖고 합니다. 의식적인 선입관도 갖고 무의식적인 선입관도 있습니다. 그것을 싹 비워버리고 사태가 오면 만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태를 기다리다가 하면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것을 기다릴 때로 해가지고 너가 마음을 가만히 이렇게 본래 상태로 있다가 사태가 오냐 그러면 그것을 기다렸다 해야 되겠어요. 네, 동식을 예를 들면 거울이 깨끗하면 흡니다. 사태가 오는 게 바로 대물이에요. 그러면 예쁜 여자가 오면 예쁘게, 미운 여자가 오면 두말 없이 밉게, 멋진 남자가 오면 두말 없이 멋지게, 못난 남자가 오면 두말 없이 못나게 보죠. 우리 인간 그러지 않습니까? 못난데 내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잘나 보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천하의 미인인데 미인으로 안 보입니다. 왜? 실이기 때문에. 유학에서는 실을 강조해요. 실학이네, 실심이네, 실리네. 노장은 정반대, 허를 강조해요. 근데 내용은 같아요. 감격적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장자랑 노자랑 같이 읽었을 때 훨씬 신동당했습니다. 근데 장자 들은 것을 문학적 수식으로만 여긴다면 장자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정말 12장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